잠시 뒤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에 앞서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노동당 등에서 이준석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이제 징계안이고 제명을 염두에 둔 징계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지난 토론회, 3차 토론회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청을 계속 했는데 이 방송이 끝나도 씻겨 나가지 않는 뭐랄까요, 굉장히 하여튼 쇼킹한 그런 단어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어떻게 공론장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경영,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왔는데 국민 공론장에서 저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지점에서 국격은 훼손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께서 가지셨을 여러 가지 이제 이 공직자에 대한 어떤 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야5당이 이것을 냈습니다. 그리고 징계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명을 목적으로 지금 내놨는데 이 제명을 목적으로 한 징계안 자체가 지금 10여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한 건도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징계안의 징계 사유 첫 번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을 따라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라고 첫 번째 징계 사유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국회의 명예와 권위 또 국민 대표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사유로 지금 징계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통과될 가능성 이전에요.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맞고 지금 매우 광범위하게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5당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후보도 내지 않았고 그다음에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런 정당들은 모두 민주당과 비례 연합정당을 구성했던 정당들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이 제명을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재명 현장을 유신 연결하겠습니다.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재판에서 시민들은 입에 십자 모양으로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진으로 하나 봤던 그런 풍경을 오늘 현실에서 겪게 될 줄은 차마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입니다. 저를 제명하겠다고 하면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보도 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지금 이 시각 싸움입니다. 국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의원직에서 제명시키려고 한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뒤로 후퇴시키는 반민족 폭거다. 라고 역시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단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지는 않고요. 이미 그거는 오전에 이제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사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한 것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당원들에게 이메일 보낸 거 아닌가요? 네, 당원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본인의 그런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당원뿐만 아니라 뭐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 외에도 많은 시청자, 유권자들, 국민들이 TV를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사과한 건 아니죠? 예, 그건 기존에 저희가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걸로 저희는 사과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그 심심한 사과라는 것으로 이제 사과는 다 한 것으로 가름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질문 드리다 끊겼네요. 네, 그 기자회견을 봤으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마치 자신이 유신시대 1979년에 국회에서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등치시키려고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YS가 아닙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니고 오히려 2010년 강용석 전 의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도 제명당했던 강용석 전 의원이 지금 그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회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이준석 후보와 겹쳐 보이는 것이지 본인을 김영삼에 등치시키는 것, 김영삼 전 대통령이 등치시키는 것은 지금 대다수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압도적 불쾌감 내지는 압도적 비호감을 경험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를 50년 후퇴시킨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본인이 우리 정치를 15년 한순간에 후퇴시킨 것을 먼저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징계안 아까 처리 가능성 전망을 하다가 끊겼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기존에 지금 10여 명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윤리위에서 이것을 심판을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다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다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결정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유야무야 지나갈 가능성이 큰데 이미 제명안 올라와 있는 의원 중에요.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는데 최민희 의원 이거 몇 달 전에 박충건 의원이 전체주의 이런 발언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명 결의안 올라가 있거든요. 예. 전현희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권익위 국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김건희는 살인자다 이 발언했다고 지금 제명 이 상황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사례에 딱 들어가는 의원들인데요.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지금 이 지목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공 청년단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김민전 의원도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심리조차 지금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것을 본인이 마치 탄압받는 것이냐 훨씬 더 지금 이를 키워가지고 지지층들을 좀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반성이나 성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지지층에게만 하고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오히려 심판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자, 이준석 후보의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이 제명을 추진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그런 자격은 없다고 보여져요. 자,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명백하게 잘못된 성인식에 기초해 있고 우리 여성 그리고 청소년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께 굉장히 큰 불쾌감과 상처를 준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유로 제명을 하려면 민주당이 떳떳해야 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의 그 성폭력으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생겼을 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데도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냈잖아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 때 그 피해자를 도운 신용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2024년 총선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천 신청을 하기 위한 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 신청을 하니까 적격, 부적격 판정도 안 해주고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를 조력했던 분은 결국 못 견디고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일관되게 보여온 젠더 의식이 이런 것인데 그런 민주당이 어떻게 이준석 후보를 제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더 나을 것이 없는 집단들끼리 이렇게 한쪽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한쪽은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제명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예, 듣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제명에 올라가신 분들이요. 그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남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제명안이 올라가신 분이 있습니까? 다 본인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본인들이 그런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으면 제명은 올라갈 만하죠.
근데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타 후보의 아들이 한 이야기를 인용을 했다고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그분은 최고 존엄입니까? 그러면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국회의원도 날아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보고 사과를 안 했다 그러시는데 사과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도 송구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과를 받고 싶지 않은 것, 사과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 발언을 옮기다가 발생한 문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공소장이 나온 이상,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음란 댓글을 단 사실이 나온 이상 공은 이재명 후보한테 넘어간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제명을 시킨다고요?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예, 국민들이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사전 투표가 한 30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요. 또 본 투표인 6월 3일에도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 주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자꾸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과의 대상이 엄밀히 말해서 국민이 아니죠. 오늘 오전 11시경에 이준석 후보가 발송한 이메일은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늘 곁에서 함께해 주시는 지지자 여러분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한 게 아니고 당원과 본인의 지지자에 대해서만 일종의 사과 비슷한 것을 한 것인데 그 전체 내용도 읽어보면요. 사과에 대해서는 단 2단락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선거운동성 문장이 32문장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5% 등등을 언급하고 자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과가 아닙니다. 2015년에 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메르스 사태 때 삼성 서울병원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을 때 그 사과문이 전 국민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과문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9단락의 사과문 중에서 4단락은 어떠한 토를 달지 않은 진솔한 사과이고 나머지 5단락은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앞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내용이라는 점.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10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관계 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토론회가 끝난 그 다음 날 이준석 후보는 분명히 기자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표했고 그거는 언론 기사화가 됐습니다. 우리 송영훈 의원께서 지금 바쁘셔서 그걸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국민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했기 때문에 오늘 재차 당원들에게 한 번 더 한 것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안 했다라고 하시면 이건 허위 사실이므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만 예, 말씀드리면 말씀하시고 예, 예. 질문하시죠.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사과라고 인식하느냐, 과연 그 행동이 맞느냐. 그러니까 재발 방지책까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그런 전제를 깔고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과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뭐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좀 다른 측면에서 이게 정말 공론장에서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 호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경제는 더 어려워졌죠. GDP 성장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지금 1분기 성장률은 기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살릴 거냐 이런 의제를 놓고 밤새워서 토론을 해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정치인들 하는 거 믿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어떻게 논의를 해도 이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의 논의를 해도 국민들께서는 계속 공허함만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판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는데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수진 앵커가 질문이 있나 보네요.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심심하다라는 원래 뜻이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뜻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이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요즘 젊은 층에서는 제대로 사과하고 싶지 않을 때 심심한 사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밈처럼. 예. 근데 왜 굳이 이준석 후보가 심심한 사과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말씀 그대로 정말 깊이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린다는 뜻이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오래 써온 수사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럼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았다, 뭐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됩니다. 왜 아무도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과를 하실 거 있으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사과 부분은 이 정도로 하죠. 왜냐하면 사과를 충분히 했다 혹은 여러 차례 했다라는 말씀하셨고, 물론 충분한 사과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만 이 사과 얘기가 잠깐 나오는 이유는 그날 토론회 그 발언이 그날 받은 충격이나 혹은 고통을 느끼는 시청자들에게는 그날로 해소된 것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아직도 힘들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좀 더 충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 투표율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투표율을 놓고 각 당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17시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전 투표율 집계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은 32.95%, 서울은 32.43%고요. 전라남도가 최고입니다. 54.39%, 대구광역시가 24.13%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본투표가 또 있기 때문에 또 6시까지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와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